누군가 우리 집 창문을 두들긴다. 아니 여름 됐다고 뭐 공포영화 뭐 그런 거예요, 하정현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영화 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무서울 일인데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제 지난해 10월에 네. 전세로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얻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 네. 이사 간 다음 날부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보신 것처럼 밤이건 낮이건 안 가리고 진짜 밤에 오싹해요. 근데 지금 이 영상 시청자 제보, 뉴스파이터 앞으로는 제보라면서 이담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쾅쾅쾅 소리가 나는데 아까 뭐 낮일 때는 공사를 하는 건가 했는데 밤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체 이 소리가 뭔지 굉장히 수상한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신혼부부의 집 창문입니다. 지금 보시죠. 뭔가 턱턱 내려오는데요. 뭐예요? 저 검은 물체 바로 먼지털이개입니다. 어머나! 창문을 내리치죠. 쾅쾅쾅 아주 어머나! 세게 내리칩니다. 3초 동안 수차례 두드리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 또 등장한 저 먼지털이개. 지금은 또 왼쪽 창문을 두드리죠. 어허. 왼쪽, 오른쪽 아주 가리지 않고요. 아랫집 창문을 저렇게 세게 두들겼다고 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 신혼부부의 말에 따르면요. 이 같은 윗집의 행동은 아침,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수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검은 물체가 우리 보통 앞부분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먼지털이가 아닌가 지금 둔탁해요 지금. 근데 저걸 왜 두드리는 걸까요, 세상에, 전현 평론가님? 예, 신혼부부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왜이냐. 이게 뭐 한두 번이면 어쩌다가 먼지털이게 먼지를 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 이 신혼부부가 17층으로 이사를 왔고 위층은 18층인데 이사 온 이후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소음이 나고 저렇게 먼지털이개로 창문을 심하게 두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 세게 두드렸냐? 방충망이 찢어진 적이 있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먼지를 터는 행동으로 봐야 할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가구 끄는 소리, 물체 떨어지는 소리, 이렇게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게끔 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시간대가 더 문제입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 4시 이렇게 쾅쾅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공포영화 못지않은 공포의 소음을 겪게 됩니다. 어머나, 지금 낮인데도 저 영상을 보는 저희가 막 오싹하고 소름 끼칠 정도인데, 아니 일단은 전 피해자분 이 신혼부부께서는 김현일 평론가님, 일단 급한 대로 관리사무소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누군가도 그런 생각부터 하겠죠. 네. 결국 참다 못하니까 이 소음이 생긴 지 이틀 만에 이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몇 동 몇 호세요? 물어봤겠죠. 몇 동 몇 호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직원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고 왜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오기 전 세입자, 네. 또 그 전전 세입자들도 똑같은 고충을 겪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윗집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해도 연락도 닿지도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좀 좋게 이렇게 풀어보기 위해서 뭐 때로는 케이크나 과일 같은 거 이런 걸 사들고 올라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나.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래서 피해자 이 부부는 하루는 윗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쪽지를 좀 붙여놨다는 저 모양이에요. 모습인가 봐요. 어머, 네. 예, 이 창문 치는 행위가 너무 공포스럽고 위협적이니까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쪽지를 붙이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다시 가보니까 손도 안 댄 채로 그대로 있더랍니다. 하하.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사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피해자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도 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랬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뭐 인터폰도 안 받고, 저희가 이제 창문 치자마자도 올라가서 벨도 누르고 두드려 봤는데도 문 절대 안 열어주고, 창문 열고 바로 소리쳤거든요, 남편이. 대체 왜 그러시냐고. 근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희가 또 4월 달에 아파트 정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올라가는 길인지 마주쳤는데 저희를 막 엄청 째려보면서 저희한테 뭐 왜 쳐다보냐고 갑자기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말려가지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외출을 못하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것 자체도 남편도 굉장히 걱정하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니 얘기를 듣는 제가 더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윗집에 산다는 저 사람은 가다가 자기가 무슨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게 왜 째려보면서 달려들어요 이 집 피해자한테. 네, 뭐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데 윗집에 사는 그 주민이 왜 그러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러네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윗집에서 아랫집한테 저럴 때는 뭔가 민폐를 끼쳐서 보복을 할 때 저러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랫집의 경우에는 민폐를 끼칠 시간조차 없었잖아요. 이사 간 다음 날부터 그러네요. 저랬다고 하니까 네. 별로 그 전에는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려니와 여기서 살게 된 다음에도 우리가 무슨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다. 연기도 올려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흡연자가 없다. 네. 그리고 밑에 사람이 나는 지금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그냥 누워서 조용히 어머나 지내는데 세상에. 윗집에 전혀 민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저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방송에 제보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한번 방송을 탔다는 거예요. 네. 윗집에서 그 방송을 봤는지 그 방송한 다음부터 창문을 두드리는 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하. 대신에 다른 층간소음, 소음 못 끌고 이런 소리는 계속 났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집 앞에서 윗집 주민하고 마주쳤는데 네. 그때 혹시 뭐 그 방송을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안 좋은 심정이 있었는지 이 바로 아래층 피해자한테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면서 위층 주민이 오히려 위협을 하더라. 이렇게 사연을 전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피해자분이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실까, 지금 얘기 말씀드리신 것처럼 혼몸도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이 임신 상황에서 조그만 걱정거리, 조그만 어떤 신경 쓸 것도 지금 복중 케어에게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건 관리사무소도 해결 못하는 상황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혹시 수사기관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벨을 눌러도 윗집이 문을 안 열어주는데 뭐라고요? 그 와중에도 쿵쿵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당시에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할 수는 없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지난 4월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윗집을 고소했는데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피해자에 따르면 윗집이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의 연락을 안 받다가 지난주에 연락을 받고 곧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일단은 합니다. 천만다행이네. 네. 또한 피해자가 이사를 원하지만 집주인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서 집을 못 빼준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 작년 12월 출산 후 현재까지 7개월째 친정집으로 피신을 가 어머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재물 손괴는 두드리는 과정에서 물건을 파손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하하. 이 층간소음은 의도치 않게 이웃의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컫고 의도적인 층간소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작년 12월에 대법원이 보복 층간소음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명시했습니다. 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규제 대상이라는 것인데 보복의 의사이든 별다른 이유 없는 행동이든 이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피해자 윗집에 사시는 분, 뭐 혼자 사신지 모르겠지만 혼자 사신다 하더라도 아마 가족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발 이 행동 멈추게 하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 피눈물 나는 법이에요. 이거 꼭 법적 처벌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 행동 멈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